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나커 이무영입니다. 네, 제가 우리가 그냥 일어난 그대로 저희가 생방송 날것입니다. 조선나커는 날것을 좋아합니다. 꾸민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사실 그 전에 오늘 대전에서 공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기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뭐 이런 표현을 좀 드리긴 또 그런데 하여튼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또 오늘 있는데 그게 또 조금은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리긴 하여튼 대전의 슬픔이 빨리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일단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주의 전봉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명성황후 생가가 있습니다. 명성태황후 정확히 얘기하면 본명 민자영 1951년생 1851년생 그리고 그의 남편 고종 정확히 이름은 임금이 되기 전에는 이명복 그러니까 오래 살라 이거죠. 임금이 되고는 이희 밝게 빛나라. 우리 이희 분과 민자영님의 즉 명성황후님의 사랑 에피소드 너무나 각별했어요. 아주 총애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 자영님은 민자영님은 명성태황후예요. 지금은 우리가 대한 제국이 됐으니까 환구단에서 그걸 선포했으니까 여하튼 그건 나중 얘기고 두 분이 맨 처음에 결혼할 때가 우리 고종 임금님이 되고 3년 지났을 때 정확히 15살 때 그리고 명성황후는 16살 때 황후가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한 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어머 그런데 사이가 처음에는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종 황제님은 그 전에 여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그래서 아들도 한 명 낳았어요. 근데 정실 부인은 아니고 그때 일하던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때 있었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또 좋았었어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좀 밀어내다가 정실 부인이지만 우리 인간 민가로 따지면 그렇지만 밀어내다가 결국은 명성황후 우리 민자영님이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민치흠이라는 아버님이 8살 때 돌아가시고 10살 때 엄마와 함께 서울 한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서삼경 글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모든 걸 섭렵을 하시고 여장부예요. 여장부 한마디로. 여장부가 갔으니 고종이 맨 처음에는 민영복 임금이 됐을 때는 이희 즉 밝게 빛나는 이희 왜 예전에 그 조선 왕들의 이름은 외자가 많았어요. 다 외자였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 일반 백성들 편하게 하려고. 왜? 외자면 겹치는 게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 겹치면 안 됐거든요.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세자로 하면 겹치니까 우리는 외자로 합시다 해서 우리 대표적인 영조대왕, 정조 영조대왕이 이산 그리고 우리 태조 이성계
이분들 임금이 돼서는 이름이 이단. 그래서 날일자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해서 이단. 그리고 고종의 아들도 우리 이척, 이렇게 외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고종은 우리 이명복, 왕이 된 이름은 이희. 고종 왕은 이 민자영, 그 명성황후를 나중에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자가 아니다. 여장부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구나. 그 엘리트적인 매력에 느낀 거예요. 쉽게 말해 숙명여대, 이화여대 나온 여자, 연세대 나온 여자들에게 뿅 간 거예요. 왜? 그냥 뭐 일반 여자는 자기 비유 맞추고 이렇게 애 잘 낳고 하면 끝인데, 이 여자는 그 남자도 얘기할 수 없는 고견을 얘기하고 뭔가 굉장히 격변기 아닙니까, 그때가? 그런데 그때의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미래에 대한 지금 국제적인 정세도 이야기를 해주니까 둘이 아주 대화로 밤에 꽃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명인가 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일찍 다 죽고, 태어나면서 뭐 똥꼬가 막히면서 죽고, 뭐 하여튼 죽으면서 마지막 우리 지금 그 굉장히 귀한 아들이 한 8년 있다가 두 분이 결혼해서 한 23살 때 우리 민자영, 즉 우리 명성태왕후가 23살 때 회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척, 즉 우리 조선의 마지막 공식적인 마지막 왕, 우리 순종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명성태왕후는 원래 여주에 한 10살인가까지 살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여주에서 살 수가 없으니 한양으로 올라가요. 그때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살다가 흥선대의 원군이, 여주는 정말 자부심이 있는 곳이에요. 뭐냐면 황후를 3명이나 배출했어요. 그런데 4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대단한 집안입니다. 여주 여흥민 씨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명성황후가 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외척 세력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철종부터 해가지고 다 외척 세력이 갖고, 풍양조 씨, 광산김 씨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나라를 예쁘게 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고, 이 친구를 들이면 내가 조금, 그리고 왕권이 좀 강화되겠다, 외척을 좀 멀리 할 수 있겠다 해서 들인 거지만 사실 나중에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여튼 명성황후가 들어오고 시아버지와의 갈등은 있었어요. 왜? 호랑이 대 호랑이가 만났기 때문에. 호랑이와 호랑이. 명성황후는 돼지띠지만 그 남편은 쥐띠예요. 그래서 궁합도 잘 맞아요. 쥐띠와 돼지띠가 좋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랑은 그렇게. 왜? 서로 호랑이와 호랑이였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직접 친정을 시작한, 직접 정권을 잡고 아버지 곁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흥선대원군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흥선대원군도 대단한 분이에요. 뭐 경복군 중건이라든지 서원철폐라든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경복궁에 가서 그렇게 구경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흥선대원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외란 때, 임진왜란 때 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한 분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궁인 옆에 창덕궁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정사를 보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경복궁을 흥선대원군이 다시 중건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우리 흥선대원군의 며느리인 이 명성황후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국제적인 정세를 읽을 줄 알았다.
남편을 지도할 줄 알았다. 그랬기 때문에 남편보다 오히려 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고 그 분의 의견을 많이 따랐는데 그걸 제일 싫어한 게 일본이었어요. 왜? 일본은 지금 조선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명성황후는 우리 러시아를 아라고 해요. 그래서 끌인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배척한다. 그래서 이나 거인이라는 정책을 폈어요. 이나 거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배척한다. 이 정책이 뼈대였어요. 흥선대원군 때 그러지 않았어요. 흥선대원군 때는 일본도 이용하고 막 했는데 이거는 노골적으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고종하고 두 분이 완전히 이거는 러시아 편에 서서 행동을 하니 청일전쟁도 이겼겠다. 우리가 힘은 제일 강한데 그 일본 놈들의 생각이에요. 저 계집 때문에 우리가 이거 조선을 먹는 게 좀 문제다 해서 일본 놈들 미우라 공사라고 있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요즘으로 따지면 외교 관이죠. 미우라 공사 48살 된 놈인데 요 놈이 첫 부임하자마자 군인이었어요. 중장으로 예편했으니까 요 놈이 한 별 3스타에서 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알아주는 놈이에요. 이 놈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 미우라 공사가 회의를 열어서 자, 소집해라. 명성황후를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작전명 여우사냐. 여우는 이때 명성황후가 되겠죠.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를 하려고 일본 정계에 있는 놈들, 새끼들 48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경복궁에서 일본 군관들과 함께 같이 1895년 밤 새벽 4시에 아주 다 자고 있을 때 요놈들이 쳐들어가서 우리 무장한 시위대, 그때 시위대가 뭐냐면 이제 경비 다 죽이고 싸우고 해서 그놈들이 미리 알았어요. 동선이 명성황후는 경복궁 맨 뒤에 있었어요. 경복궁이 무슨 산을 끼고 있냐면 북악산 자락을 끼고 있는데 이 북악산 맨 뒷자락에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맞은편, 청와대 바로 앞에 북악산 그 건청궁이라는 건청궁 운영궁에서 이제 살다가 건청궁으로 온 거예요. 고종하고 같이 있다가 운영궁에서 건청궁으로 왔는데 이 건청궁에 별도의 별채, 아주 별채 중에서도 별채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술을 끊어야 되는데 오늘 술 한잔 했습니다. 기분이 나빠갖고 일본 놈들 하면 배우는데 아주 기분이 하여튼 44명의 낭인이 그러니까 낭인이지만 그놈들 일본에서 굉장히 그래 똑똑한 놈들이에요. 지네 딴에는 이제 애국자들이겠죠. 와가지고 이 새끼들이 고종이 바로 그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고종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쩔 줄 몰라요. 거기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고종이 뭐 소리치든 뭐예요. 다 장악을 하고 요 새끼들이 그 옆에 있는 보이는 족족 다 죽였어요. 얼굴은 모르니까. 위치는 아는데 얼굴은 모르니까 다 죽이고 그 명성황후를 살리려고 수많은 후궁들이 죽었어요. 시녀들이 죽었어요. 왜? 애국심이에요. 그것도. 그 시녀들도 기려야 돼요. 그 애국심으로 다 나예요, 저예요, 몰라요 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칼로. 이 개새끼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명성황후가 시녀복을 입고 도망가려고 하는 걸 발견이 돼서 다 죽여요. 죽이고 목화섬 이불에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그 옆에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숲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술을 끊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석유를 뿌리고 태워버립니다. 석유를 뿌리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석유를 뿌리고 태워버리고 뼈만 남아요. 뼈만. 그래서 결국은 경복궁 자리에다 다시 부하가 묻어드리는데 결국은 일본 놈들이 그날 더 열받는 건 미우라 공사한테 아침 8시가 됐을 때 4시간 걸렸어요. 그 모든 작업이. 성공입니다. 미우라 공사는 그 새끼는 그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총지휘본부. 그 새끼. 오케이, 됐어? 하면서 이 새끼가 더 웃긴 게 아침 9시가 돼서 딱 차려입고 고종한테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고종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 자기 내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자기들끼리 싸웠다면서요? 개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종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고종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뻔히 일본 놈들이 온 걸 아는데. 미우라 공사가 그런 놈입니다. 그 새끼가 근데 80세까지 아주 잘 살아요. 하지만 세상은 절대 인과응보가 있어요. 요 44명의 낭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외국인도 봤어요. 그 사건을. 러시아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 퍼뜨린 거예요. 전 세계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전 세계가 들끓은 거예요. 어떻게 남의 나라 국모를 그렇게 죽일 수 있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형식적으로 그래도 꼴에 또 우리도 뭐 제대로 된 국가다라는 거 티내려고 우리 저기 어디야? 거기 저기에서 하여튼 전범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어떻겠어요? 짬짬이죠. 이 새끼들끼리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땅땅땅 혐의 없음 하고 48명인가를 48명 다 풀어줘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에서 가장 요직으로 차지합니다. 애국자들이라고 해서. 우리 만주까지 가는데 아주 조선을 발판을 잘 마련해 줬다. 이래서 아주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평하다고 제가 했죠. 바로 히로시마에 잠깐. 히로시마에서 재판을 받은 곳에. 그 재판 받은 곳에 여러분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게노라 레이라는 미국의 B2 폭격기가 핵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바로 그곳 옆에 1km, 반경 1km예요. 아주 개 박살을 냅니다. 거기가 바로 더 웃긴 건 그때가 8시였고 명성황후가 시해돼서 우리 성공입니다 할 때가 8시예요. 그리고 게노라 레이가 투하해서 핵폭탄이 떨어진 그 시각이 8시예요. 8시 12분 정확히. 그러면 비슷해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아요. 거의 8시. 응징을 명성황후는 우리 조선에서는 응징을 못 받았지만 제대로 그 한을 못 풀었지만 히로시마에서는 푸른 거예요. 전 세계 그 최고의 그 폭탄으로 그냥. 이게 인과응보예요. 우리가 못하면 세상이 하고 세상이 못하면 하늘이 해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저는 반드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이 뜻이요. 겉으로 세상은.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후손들에게도 복이 가니까. 반드시 그게 중요해요. 저는 그걸 깨달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민자영님과 우리 명성황후, 우리 자영이 누나와 누님과 명성태왕후 누님과 우리 고종, 우리 님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금술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픔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고종님이 맨 처음에 고종이 놀래가지고 자기 와이프 죽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요. 그래서 거기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매일 먹었던 게 뭐냐면 가베라고도 하고 커피에 약간 일본식 발음 같아요. 커피에 아주 중독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커피 사랑은 고종 때부터입니다. 고종 커피. 그리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지금의 청량리의 홍릉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묻어드렸지만 왜냐하면 그 경복궁에 있는 그 임시 매장묘에서 판에서 거기다 묻어드렸고 거기에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명성황후를 태황후라고 지칭을 해요. 내 와이프는 이제 왕후가 아니라 태황후다. 황제의 와이프다. 그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태황후. 내 와이프는 내 울분 내가 지켜주지 못했지만 내 와이프는 태황후다. 여보 갈 때 내가 같이 갈게. 꼭 같이 묻어다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 청량리에 거기에는 묻혀 계시지 않고 홍릉은 어디로 옮겨갔냐면 그 남양주로 가서 거기 글로 가서 두 분이 묻혀 계세요. 남양주. 유릉과 홍릉이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홍릉이라는 남양주 시청 옆에 하여튼 근처에. 이렇게 명성황후는 똑똑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민비 뭡니까 이런 표현이 민비 그리고 이시조선 그러면 발해는 저거조선이고 고려는 왕시조선입니까? 이런 어떤 편협한 한쪽을 음해하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일제의 식민사관이에요. 일제의 식민사관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서 해는 달이 차면 기울고 해는 다시 뜨게 돼 있어요. 그게 김씨가 될 수도 있고 석씨가 될 수도 있고 또 박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인 거예요. 사람이 맡아야지 그럼 짐승이 맡습니까? 그럼 이시조선.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민씨. 이게 뭡니까?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분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그래도 나라를 걱정했던 분이고 너무 똑똑했기에 시아버지와 갈등이 있었고 그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지 식민사관에 아직도 젖어 있어서 막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망친 뭐라고 여자가 저거 하면 닭이 울면 저거라고 이렇게 말이 됩니까? 예? 예? 말이 돼요? 우리의 국모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예? 자기 뜻을 펼치지 않으면 돌아가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분입니까 그게 예? 남의 나라의 국모를 와가지고 그렇게 낭인들 론인 그 새끼들이 와가지고 칼로 그냥 일본도로 그냥 찌르고 그냥 다 자르고 막 그래서 기름으로 부어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냥 반자의 성공 개새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라도 당당해져야 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명성황후 명성태왕후를 기려야 하고 아픔을 정확히 알아야 피하지 말고 아픔을 정확히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그 미래가 보여야 똑같은 잘못을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찌됐든 역사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역사에 맞게 염색되고 퇴색되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조선의 피가 흐르잖아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성씨로 시작했는데 씨가 다 분화된 것 뿐이에요.
우린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 시족사에 몇 명이 이렇게 많아진 것 뿐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여하튼 여기까지. 제가 또 술을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차려놔서 하여튼 소주가 오늘 한 병 더 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명성태왕후를 기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똑똑한 국민들이 있어서다라는 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면서 여주 사랑하는 여주 조선낙커 이무용 여기서 끝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